네, 치료 시 들리는 기계 소리 때문인지 다른 치료에 비해서 유독 치과 치료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치과 공포증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고 치아 건강 되찾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영국입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좀 상담을 나눴는데요. 네네. 스케일링 한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되겠죠?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몇 년째 6개월에 한 번 강조하는데 좀 네. 서운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예. 사실 몸이 또 안 가게 돼요. 네. 아, 저희가 100세 시대에 네. 자연 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구강 악습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갈이 이약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갈이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악물기는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는데 방송 보시면서 지금 가장 편안한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면 윗입술과 아래 입술이 가볍게 닿았을 때 입술 안쪽의 치아들은 2에서 4mm 공간을 두고 쭉 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많은 경우에 이를 꼭 무는 습관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한번 꼭 물어보시면 이 우각 부위가 굉장히 단단하게 뭉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주무시지 않을 때에는 5초에서 10초 사이에 이를 벌려주게 됩니다. 문제는 수면 상태인데 한밤중에 나쁜 꿈을 꾸거나 했을 때 막 쫓기면서 꽉 무는 시간이 최소 5분에서 10분을 가게 되면 치아는 상당히 많은 힘을 받게 되겠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80세의 남자분이시고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왜 아랫니가 거의 보이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분이 이 아래쪽 치아를 보시게 되면 치아가 다 깎여 나갔죠. 여러분들 이 악물기 습관이 있게 되면 60세에서 80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치아가 다 갈리고 이 앞니만 보이는 이유는 두께만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웃으실 때나 말씀하실 때 계속 입을 가리는 습관이 한 10여 년 전부터 생기셨고 급기야는 입안이 건조하기 시작해서 치과를 다녔지만 많은 치과에서 이 상태에서 시리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세요. 단지 너무 시리고 아프면 신경치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어금니 쪽이 많이 낮아지면서 앞니가 갈렸다는 단순한 원리를 이용해서 어금니를 이렇게 높여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앞니가 위의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공간이 형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위아래 치아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첫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이 사실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치아가 이런 식으로 이 악물기나 이갈이에 의해서 갈렸다면 한 번쯤 이런 원래 높이를 차려주는 이 자체가 턱관절도 안정됨으로 인해서 전신 건강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내 전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약물기도 아주 나쁜 습관이군요. 근데 이로 네네. 인해서 치아에 좀 손상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두려워하는 게 마취예요, 마취. 네네. 네. 치과 치료의 많은 부분에 마취를 동반하다 보니까 이 마취만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드려도 사실 상당히 치과 치료는 쉬워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치과 가셨을 때 치료할 부위에 주사기가 바로
잇몸을 찌르면서 한번 아프고 또 마취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부풀어 오르면서 압통이 오게 되죠. 근데 이러한 마취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세심한 배려를 하면 마취가 쉬워질 수 있죠. 방법은 2단계로 첫 번째로는 바르는 연고 타입의 표면 마취제를 치료할 부위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30초 정도 기다린 후에 무통 마취기,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주입이 되니까 잇몸이 부풀어 오르는 압통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편안한 치료를 마취를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마취가 이렇게 쉬웠나? 이러면서 사실 긴장이 풀어지고 그 이후의 치료는 일단 마음에 안심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취 때문에 치료를 미뤘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65세에 당뇨를 앓았던 분이고 이 사진 보시게 되면 어금니 4군데에 임플란트 수술이 돼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처음 수술할 때는 그럭저럭, 두 번째는 마취하는데 조금 힘드네, 세 번째는 너무 긴장하신 나머지 임플란트 수술한 입안이 아픈 게 아니고 온몸에 긴장이 돼서 몸살 감기로 고생하신, 그래서 이 4번째 치료를 할 때는 2번이나 공포감 때문에 약속을 옮기시고 3번째에 가서야 4번째 수술을 끝낸,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치아가 지금 2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 생각은 차라리 부러진 채로 보기 싫은 게 마취하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문제점은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치아가 역할을 분담하다 보니까 위아래 앞니가 7개가 더 추가적으로 움직이게 됐고,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걸 한 번에 치료해 주면서 마취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해서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에게 앞서서 설명드린 2단계의 편안한 마취 방법, 먼저 바르는 연고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무통 마취기로 천천히 치료를 해드린 결과 이분께서 원장님, 나 이 정도 상태였다면 이 앞니 1년 전에 부러졌을 때 미리 치료할 걸 정말 후회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3단계 수면 상황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움직이는 7개 치아와 2개 뿌리, 총 9개 치아를 내원 당일날 편안한 마취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발치하고 그 상태에서 7개의 임플란트를 심어드렸고, 이분은 사실 이 한 번의 경험에 의해서 2달 뒤에 아래쪽 본을 뜨는 데 있어서 원장님, 저 이제 수면 안 해도 돼요. 전에 했던 그 바르고 무통 마취기 쓰고 편안하게 해주면 더 이상 치과가 겁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이제는 치과 오시기 전날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이런 걱정이 사라졌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치과 의사들이 좀 더 마취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만 구사를 해줘도 많은 분들이 치과 공포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이 사례자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마취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치과 치료는 여러 번 또 네네.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횟수만 좀 줄여도 치료에 대한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치과에 방문하시는 임플란트 연령층을 보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사실 한 5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혈압이나 당뇨, 어떤 전신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또 많으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 치아를 여러 개 뽑아야 될 때 한 번에 다 뽑는 게 아니고 한 개나 두 개, 또 간격도 3, 4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빼다 보니까 치아를 여러 개 빼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여러 번 고생하느니 차라리 진통제 먹으면서 나 그냥 견디는 게 낫겠다, 이러신 경우도 상당수 있으시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89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께서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뿌리 쪽에 까맣까맣한 그림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분의 사연은 1년 전에 지금 18개의 치아가 남아 있으신데 2개 치아를 제외하고 16개 치아를 다 빼야 되는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본인께서 이 빼고 나니까 지혈도 잘 안 되고 솜을 2시간 물었어도 피가 계속 나고 이런 힘든 치료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진통제 복용하면서 편하게 살자. 그래서 사실 진통제로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아드님께서 60대 중반의 아드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아버님이 뭔가 보약 드시듯이 드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통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어디 아프신가 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됐고,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16개 빼야 되는 건 맞고 2개 치아는 살릴 수가 있는데, 아버님께서 그동안에 치과 다니시면서 한 번에 치료하지 못한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 16개 한 번에 빼고 그날 뼈 이식을 동반해서 13개 임플란트 심으면 틀니 장착 안 하시고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아드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아버님께서 내원하신 날 지금 2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16개의 치아를 한 번에 빼고 13개의 임플란트를 심어드리고, 앞니 쪽에 보시게 되면 신경치료한 2개 치아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도 당일날 해드리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주무시고 났을 때 임플란트가 다 심겨져 있고 어려운 신경치료도 끝나신 이런 상태에서 4개월 뒤에 이분께서는 치아가 다 만들어지시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시고, 최근 3년 6개월이 돼서 7번째, 6개월마다 정기검진 오시는데 이번에 오셨을 때 너무나 더 젊어지셔서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 요새 자꾸 나이 먹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분께서 원장님, 저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도 뭐든지 잘 드시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분께서 제가 아마 3년 반 전에 계속 진통제를 복용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격을 하게 됐고, 이분을 통해서 연세가 있으시고 전신질환이 있으셔도 한 번에 다 주무시는 동안 치료를 해드리는 보람을 느꼈던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절개 방식으로 좀 치료 횟수를 줄이는데 네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요새 이제 정말 많이들 아세요. 인터넷 검색하시고 이런 방송 정보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원장님 수술할 때 절개해요? 무절개해요? 이런 질문 참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근데 많은 원장님들이 치아가 빠진 자리에 아직도 절개하는 이유는 절개하고 내 눈을 통해서 잇몸 안쪽에 있는 뼈의 폭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뼈의 폭 중에서 가장 가운데 심어주고, 그때 임플란트는 훨씬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이 턱뼈를 만져보시면 네모 반듯하지 않고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는 이렇게 웨이브가 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좋은 자리다 싶었지만 사실은 아래쪽에서 좋은 자리가 아닌 경우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로 하면서도 좋은 자리를 찾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72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위턱에 어금니가 5개가 빠져 있으셔서 부분 틀니를 장착하셨던 분이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이 앞뒤 치아, 틀니 고리가 위치한 치아들이 아프기 시작해서 이분께서 이 상태 계속 쓰다 보면 내가 요거 이 빼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불안감 속에서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여러 곳의 치과를 다니셨는데, 문제는 우측편과 좌측편 자세히 보시면 우측은 폭이 있어서 어디서든 가능하다 설명을 들은 반면 좌측은 일부 치과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니 2개, 뒤에니 하나, 3개 치아를 깎아서 5개 일을 해야 된다. 또 일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가능은 하지만 폭이 너무 얇아서 잇몸을 째고 그 상태에서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잇몸 변화가 생겨서 틀니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없고, 또 기간도 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완성 시기까지 1년 반 정도 걸린다는 설명을 들으셔서 이분께서는 이 임플란트를 하되 틀니도 최대한 빨리 장착해서 쓰고 완성도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오셨고, 앞서서 설명 주신 그 무절개 방식,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5개의 핀을 위치시켰습니다. 사실 커 보이지만 지름 1.25밖에 되지 않는 1.25mm 핀을 위치시키고 CT를 찍습니다. 이 상태에서 뼈의 입체적인 방향과 핀의 방향을 계산해서 위치가 좋은 경우에는 지금 저 위치 그대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거고, 만약 10도, 15도 방향을 틀었을 때 더 좋으면 방향을 틀어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또 어떤 경우에는 1mm 정도 위에서 이동시켜서 심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상처가 없이 임플란트가 잘 심겨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가지를 만족하셨던 겁니다. 잇몸 변형이 없고 상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부터 기존 틀니를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1년 반 가까이 걸리는 시간을 4개월 만에 끝내서 아주 좋아하셨고, 또 이분의 경우 정기 검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틀니 쓸 때보다 완성을 하고 임플란트도 틀니를 안 쓰고 진지를 드시면서 뭐든지 드실 수 있으면서 혈압도 좋아져서 한 알 드시는 데서 반알로 줄이게 됐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네,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 친정어머님이 84세인데요. 네. 틀니로 식사를 하셨는데 네. 틀니조차도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갔더니 일을 다시 해드리려고 했더니 틀니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식사를 지금 믹스로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그러시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한번 좀 충분한 상담은 좀 필요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자연치아는 자연치아와 잇몸뼈 사이에 인대, 여러분들 왜 요 손목 삐고 할 때 인대, 그런 구조에 의해서
충격을 한번 흡수를 해주는데 틀니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잇몸뼈에 힘을 주기 때문에 잇몸뼈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녹아내린다라고 좀 네네, 하나요? 녹아내린다 보통 표현하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가 녹아내려서 형체가 없다 보면 이 머리에서부터 아래턱의 경우에는 신경관이 4번째 자리까지 양쪽에서 내려오다 보니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심을 길이가 부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이 길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아래 앞니 쪽에는 신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소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라도 틀니를 고정시켜주면 좋고요. 임플란트 틀리죠. 네네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안쪽에 신경선에 영향만 없다 하면 8개를 심어서라도 틀니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이 위에 턱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비용만 허락이 되시고 시간 괜찮으시다면 8개 정도 심는데 위에 쪽에는 어떤 제약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쪽에는 틀니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정말 근처 치과에 갔는데 도저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다, 그 정도로 뼈가 없다 하면 이 앞니 쪽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3개 이상은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심어서 틀니가 의지가 되면 얼마든지 드실 수가 있는 거고, 위에 턱에는 최소 4개를 심어서 틀니를 만들거나 8개를 심어서 틀니를 안 하시면 되고, 또 상담하실 때 주무시는 동안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 위아래 수술을 2번 나눠서 하는지 주무시는 날 한 번에 다 하는지 이런 상황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평상시에 질환 때문에 혹시 드시는 약이 있다면 미리 좀 수술할 병원에 상의를 해서 혈전용해제, 피흐름 좋게 하는 약은 좀 끊어주셔야 되고, 나머지 약은 똑같이 드신 상태에서 주무시는 동안 위에 아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나신다면 아마 기간도 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가끔 뼈가 너무 약하면 뼈 이식 먼저 하고 몇 달 뒤에 수술을 임플란트 뿌리를 심기도 하는데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상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뒤늦게 하고 싶으셔도 네, 뼈가 녹아내려서 네, 네, 맞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네. 뼈 이식이 또 괜찮은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예, 네. 대부분들도 여쭤보시기를 도대체 그 뼈는 어떤 뼈인가요? 이런 네네네. 질문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30년 전, 25년 전에 하나 놓쳤던 부분이 이 인공뼈를 갖다가 넣었을 때 이 뼈가 남아있는 걸로 그 당시에는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뼈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 내 몸에서 혈액순환, 피가 그 부위를 감싸줌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뼈 이식에 있어서는 그 원장님들마다 수만 가지 종류 중에서 그동안 10년, 20년, 저처럼 약 30년 가까이 이 뼈, 저 뼈 다 써보니까 이 뼈가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수술 받으시는 원장님한테 그냥 믿고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2군데 갔더니 뼈가 없어서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폭이 좁으면 넓혀주면 되고 길이가 짧으면 늘려주면 되죠. 그래서 동영상 준비를 했는데 이 3편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폭이 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최소 한 4mm 정도 심으려면 양쪽에
뼈 두께가 1.5mm, 쉽게 말해서 폭이 한 7mm의 폭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뺨 쪽과 혀 쪽으로 양쪽으로 뼈를 분리시키는데 아래쪽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런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사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벌어진 부위만 뼈 이식을 하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뼈가 항시 튼튼한 경우도 있지만 뼈가 너무 푸석거리는 분들은 양쪽으로 벌어질 때 아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2등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때는 지금 의도적으로 중앙에서 뺨 쪽으로 2mm 정도 이동해서 심는 겁니다. 그러면 혀 있는 쪽은 뼈에 감싸지고 뺨 쪽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식을 해드리면 되고, 앞서서 전화 주셨던 분처럼 이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이 내려오다 보니까 길이가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신경을 건드리면 이 입 주변에 감각이 없으셔서 국물이 이렇게 흘러내려도 못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위치시키고 노출된 내면을 다 뼈 이식을 해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는 성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폭이 좁으면 양쪽으로 벌려서 넓혀주면 되고, 길이가 짧으면 닿는 데까지만 넣어놓은 상태에서 우회를 보강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틀니로부터 벗어나면 전신 건강해지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84세시면 아주 한창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한 몇 살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제 오셨던 분은 네. 92세 되신 분인데요. 오. 예.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임플란트를 몇 개 실수를 어제 사실 받으시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들 걱정하시는 게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으면 이거 사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는가.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치아를 잘 만드셔서 뭐든지 잘 드시면 다른 어떤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90세 이상에도 빨리 방문을 하시고 경험 있는 원장님을 만나면 아마 연령대에 맞춰서 치료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어떤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좀 네. 치매와 또 연관이 돼 있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84세시라면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시술 이런 것들이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꼭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척추질환 원인별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